자, 오늘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개파락으로 출발을 그렸는데요. 과거 롱바디 음봉이 있던 구간에서 이런 개파락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편적으로만 이런 1차원적으로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삼성중공업을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삼성중공업이 과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 JP모간이 오늘도 왜 11만 주를 담아 가는지, 나아가서 이제 JP모간뿐만 아니라 뭐 한국투자증권도 지금 29만 주를 장중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은 24,650원이고요. 네, 시간대 분단위 초단위까지 다 나오죠. 나아가서 오늘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52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은 내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부터 하지만, 전체적인 이 증시에서 매번 수익을 반복해서 쌓아온 베테랑들은요, 내가 매수할 주식이 저렴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뭐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겠다, 그런 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더 떨어진다면 더 매수할 기회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런 하락을 보면서 판단할 때에는 저렴해진 게 맞는지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이제 올라갈 이유가,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사라졌다면 이건 저렴한 게 아니라 끝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이제 올라갈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데 주가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저렴한 게 맞죠. 버텨야 되고 매수를 하는 게 맞죠. 제가 과거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지난 2024년 4월 달에 이 삼성중공업을 좀 올렸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챙겨가야 될 주식이다. 자랑을 하고자 틀어드린 건 아니고요. 당시의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조선주를 왜 보느냐? 바보 아니냐?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지 핵심만 짧게 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같이 이야기해 볼고요.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부터 반드시 함께 공략을 해서 함께 대박을 내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9,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자랑을 하고자 뭐 9,000원대에서 삼성중공업을 지금 뭐 수익 내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수익 중이라서 이거 뭐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게 결코 아니고요. 제가 이 삼성중공업을 9,000원대에서 이런 크나큰 사이클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있고, 지금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 판단하는 이유가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삼성중공업을 뭐 제가 뭐 무작정 이거 뭐 올라갑니다, 뭐 떨어집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삼성중공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어떤 걸 보고 좀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니까요. 영상을 주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버튼 누르면서 영상을 출발해 볼게요.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대응, 그 대응을 위한 기준점 시작을 할 건데요. 좋아요가 많이 또 늘려야 또 열심히 저도 나아갈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온 것 자체는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분석해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긴장감이 여전히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나 이제 미국장 역시도 미국 선물 역시도 네, 글로벌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추천주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먹는 테마주들이고,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이제 오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그 종목들은 가는데 왜 못 가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런 애들은 이제 한 번에 쏘는 이유가 단기 테마라 그래요. 근데 이런 큼지막한 애들은 어때요? 어떻게 움직여요? 파동을 만들면서 간단 말이에요. 파동을 큰 파동의 힘을 모아서 쭉쭉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쭉쭉 가잖아요, 그죠? 제가 방송했을 때가 딱 여기거든요. 쭉쭉 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이런 게 진짜 안전하게 또 크게 먹을 수 있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그 가능성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재료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진짜 올라가는 거 맞느냐. 근데 그 말들에 대한 이제 뭐 정답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델핀 프로젝트, 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정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패스를 하고, 자, 이런 겁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JP 모간과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8,900억을 쓸어 담았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추산한 기준가로, 기준으로요. 3월달에 해드린 거죠.
그리고 2024년부터 5년도까지 마찬가지로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JP 모건과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가 또 매집을 합니다. 6천억 가량. 지금 이제 현재가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다 하나하나 추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해주는 채널이 얼마나 됩니까? 그죠? 자, 중요한 가격과 물량 다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와 26년도에 이어서 이제 JP 모건이 살짝 매도했지만 여전히 이제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4천억에 가까운 매집을 해놨다. 지금 그렇게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게 모건스탠리인데 그 모건스탠리가 지금 얼마를 들고 있느냐? 여전히 보신 것처럼 최근 1년 동안에 매수한 흐름만 1,400만 주가 넘어갑니다. 골드만삭스 660만 주고 이런 와중에 누가 끼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신한투자요. JP모건이고 한국투자증권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가격 보여드리고 있고요. 얼마나 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시간과 분단, 초단위 다 보여드리죠. 자, 이런 걸로 우리가 가격과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데 누가 담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 팔아 마라. 남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응?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지금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면 최근에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상승을 그렸는데 이 주식을 뭐 싹 다 팔고 나갔으면 나갔지 더 매수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승 파동을 위해서 저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주요 증권사들이 저는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이라고 하면 뭐 다른 말이 아니고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라고 말을 하죠. 그 주체가 때로는 뭐 외인이 되고 기관이 되기도 하고요. 델핀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의 전략적인 선택이고 그 델핀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중공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10월에 이미 낙찰 의향서인 LOA를 체결했기 때문에 최근에 델핀에 대한 상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건에 충족을 하면 그죠? 요 상세 조건에 충족을 하면은 계약을 진행하겠다. 사실상 삼성중공업의 FLNG 사업이 가시화됐다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이유는 본계약도 남아있고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 에너지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선 맞아요. 해상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엔 이제 운반선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과 같은 이제 FLNG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1호기, 뭐 2호기, 3호기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미국은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단순한 이제 노후화된 선박 교체 사이클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해상을 통한 에너지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럽아 좀 기다려볼래? 중동, 러시아 이쪽으로부터 너네 지금까지 원유 받고 천연가스 받았지? 우리가 지금 요 해상을 통해서 여기는 해상을 통해서 운송을 해줄게. 천연가스. 우리 천연가스 진짜 많이 생산하고 있어. 요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나아가서 지금 유럽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본아 좀 기다려봐. 아시아야 너네 좀 기다려봐. 그죠? 우리가 해상을 통해서 건네줄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해상을 통해서 건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고 천연가스 생산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 그래서 해상을 통한 이 에너지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게 됐을 때는 수많은 동맹 국가들과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의존하게 되겠죠. 물가는 에너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요. 이 물가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의 상황에서는 이 에너지 공급망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더욱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천연가스를 증설해야 된다. 더 많은 에너지 운반선 그리고 FLNG를 발주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 델핀 프로젝트의 주인공임과 동시에 미국의 패권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요. 때문에 단순한 이제 선박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주가가 급등할지 모르는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FLNG가 아니지 않습니까? FLNG의 매출 비중이요. 지금 이 5%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았던 사업이란 이야기고 그 말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아가서 이 FLNG가 앞으로 정말로 큰 사업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에게 큰 캐시카우 같은 사업이 된다면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과 매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의 이익치
EPS가 달라질 테고 기업 가치 즉 시가총액도 달라지겠죠. 시가총액도 달라질 테고 그럼 얘는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올라가기 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숨고르기 구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 올라가고 조정, 올라가고 조정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날아가기 전에 유리하게 담을 수 있을 때 담아야죠. 팔 땐 또 팔 땐 팔아야 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만약에 이제 보고 있는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약간은 팔고 있는데 여전히 1,400만 주를 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1,400만 주를 들고 있는 가운데 40만 주 가량만 팔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가운데 만약 모건 스탠리가 뭐 1,000만 주 팔고 2,000만 주 순식간에 팔아내기 시작한다면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나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데 더 매수를 한다면 알아가야 되고요. 3년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을 모아온 증권사는 모건 스탠리이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물량들을 따라가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이제 한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죠? 이날 이제 외인들이 1,000억 원을 매도하고 210억 매도하고 점차 이렇게 외인들의 매도세가 한번 크게 나왔다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으나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건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1월달, 2월달, 3월달 동안 외인들이 7,200억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만 매도를 했어요. 개인만. 그죠? 개인이 물량을 매도하는 걸 받아주면서 1월달 외인들이 매수를 했고 1월달, 2월달, 3월달 매수하고 있었고 잠깐 최근 들어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매도가 감소하고 있으니 이제는 이제 외인들의 순매수 흐름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 좀 해드립니다. 주가의 방향성과 지금 주가의 상승 모멘텀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좀 잡아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주가를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중에 언제 또 급등할지 모르고 급등을 그린다면 그 급등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오르고 조정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보유한 이 주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면은 수급의 의미를 분석조차 할 수 없고요. 수급조차 모르고 지나간다면 중요한 가격과 타이밍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겠죠. 네, 중요한 기준과 타이밍은 문자 신청하면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7371-7454기로 3대라고 남겨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